미 전역에 폭설과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캘리포니아 등 서부는 내일 세 번째 폭풍이 강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내일로 예정된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전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미 해군 전투기가 샌디에고 항구 인근에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스트코와 월마트, 트레이더조 등에서 유통되는 참치캔이 식중독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리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 전역을 폭설과 폭풍이 휩쓸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캘리포니아 등 서부는 내일 세 번째 폭풍이 강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하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대형 트럭과 차량 여러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됐습니다.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폐쇄됐고 오리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체육관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이번 겨울 폭풍은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대규모 정전 사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시작된 두 번째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북동부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며 일부 지역에선 내일부터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 번째 폭풍은 내일 캘리포니아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보되면서 LA 카운티에는 산사태 대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We expect we'll be conducting evacuations in certain high-risk areas. When you're given an evacuation order, heed the order and leave as soon as you can. 국립기상청은 내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으며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질 경우 반드시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통화 시간이 1시간 30분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협상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건 2022년 이후 3년 만입니다. Путин и Трамп так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продолжении личных конта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личной встреч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바로 통화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화는 잘 진행됐으며 젤렌스키도 푸틴처럼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is wholeheartedly committed to a peace deal to end once and for all the Russia-Ukraine war.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지만 주로 금요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 회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나리오가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벤스 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유럽을 방문한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허황한 목표를 버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must start by recognizing that returning to Ukraine's pre-2014 borders is an unrealistic objective. 또 우크라이나를 찾은 미 재무장관은 양국 광물 협정이 전후 안보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출신인 게버드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후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과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옹호하는 등 언행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 이탈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상원 인준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원은 내일은 백신 반대 등으로 논란이 됐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을 실시합니다. 네, 또 비행기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미 해군 전투기가 샌디에고 항구 인근에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 해군은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전투기 기종의 하나인 EA-18G 그라울러가 샌디에고 해안 인근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 2명은 바다에 충돌하기 직전 긴급 탈출에 성공했으며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당국은 추락한 전투기가 훈련을 마치고 해군 항공기지로 돌아오는 중에 사고가 났다면서 구체적인 추락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장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재난 취약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상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해안지역 또는 화재 다발 지역에서 철수하고 있다며 10에서 15년쯤 후에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민간보험이 대형 재난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의 리스크를 전체 인구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LA시가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주민과 기업을 위한 LA 원스톱 재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원스톱 재건센터에서는 재건축 허가와 검토, 소방부서 안전 담당자들과의 무료 상담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센터는 1828 소텔 블루보더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이튼 산불 피해 주민 혹은 업주들은 LA 카운티가 알타다나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재건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가 LA 산불 피해자들에게 매트리스 등 생활 필수품을 지원합니다. 서울대 동창회는 비영리 구호단체 AAHEJ를 통해 한인 피해가 많은 이튼 산불 지역에 매트리스 1000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튼 산불 이재민들은 아직도 임시 대피소 바닥에서 잠을 자는 등 생활용품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코스트코와 월마트, 트레이더조어 등에서 유통되는 참치캔이 식중독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리콜됐습니다. 트라이유니언 시푸드사는 지난주 대형 소매업체에서 유통되는 트라이유니언 브랜드의 참치 통조림 제품을 자발적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해당 참치캔을 열 때 당기는 탭의 결함으로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식중독균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한인 자매가 보모로 일하던 집에서 수표를 훔쳐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시 경찰은 한주영과 한지영 자매를 신분 도용과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자매는 지난해 11월 한인 집에서 보모로 일하면서 집주인 명의의 수표를 훔쳐 5천여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 중 마지막인 8차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이 추가 채택되면 기일이 한두 차례 더 추가될 수 있지만 변론 절차는 다음 주 최후 변론과 함께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평광현 기자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의혹과 수방사의 국회 진입 목적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재판부가 미리 지정한 마지막 변론 기일인데 기일이 더 잡힐지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렸습니다. 앞서 그제 7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일부 증인들과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합니다. 2차 검증 신청도 기각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고를 서두르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강희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다른 3명의 채택 여부는 평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채택 여부는 오늘 밝힐 걸로 보이는데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변론 기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일 추가 증인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최후 변론 절차를 위한 추가 기일이 최소 하루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 변론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쯤 종결되고 이후에는 선고를 위한 평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편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6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요청을 무시했다며 일제시대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증인 신문 시간은 사전에 합의된 것이고 윤 대통령 본인의 발언 시간은 재판부가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평광현입니다. 지난주 많은 눈이 내렸던 일본에서 눈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섭게 쏟아지는 눈더미에 관광객 수십 명이 고립됐다가 겨우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엄청난 양의 눈이 눈보라를 일으키며 산에서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연이어 눈사태가 일어나면서 도로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解除を待とうとこちらでは多くの車が待っています。 도로가 끊기면서 산속 온천시설에 있던 관광객 등 50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헬기가 동원되고 나서 가까스로 전원 구조됐습니다. すごいことになってるけど大丈夫っていう感じだったんですけど、ただ宿の中ではライフラインも止まってませんし。 이 지역에 내린 눈의 양은 평년의 약 5배인 161cm에 이릅니다. 이렇게 쌓인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눈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위에 쌓인 눈덩이가 달리던 차량 위로 떨어집니다. 앞 유리창에 큰 금이가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かなりもう水を含んで重たくなっていて氷の塊のような雪が落ちてきた. 지붕에 쌓인 눈이 떨어져 피해가 속출하자 17개 광역지자체는 눈사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이어져 나가노현에서는 90대 여성이 집 앞에 쌓인 눈 속에 묻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설 작업 도중 지붕에서 떨어진 눈덩이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쿠이현에서는 80대 남성이 배수로에 빠져 숨졌고 야마가타현에서는 제설 작업 도중 20건의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눈사태나 낙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설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반드시 2명 이상이 같이 작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3주째 휴전을 이어가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인기를 이유로 가자 지구를 공습하는 한편 오는 15일 인질 석방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2일 오전 가자지구 남부의 표적을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영토에 무인기가 날아오자 이를 추적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무인기를 수거하려던 2명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무인기를 사용해 가자지구로 무기를 밀수하려는 시도가 여러 건 확인됐다며 어떤 테러 활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돌입하면서 3주 동안 긴장감이 완화됐지만 최근 군사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5일 정오까지 인질 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휴전은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either have him out by Saturday at 12 o'clock or all bets are off.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하마스를 압박했습니다. הפסקת האש תיפסק וצה"ל יחזור ללחימה עצימה עד להכרעה סופית של החמאס. 이에 하마스는 휴전 합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건 이스라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하마스가 최근 대원들에게 이스라엘군 추적을 피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의신할 것을 명령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지휘관 등 공습 표적을 특정하는 데 휴대전화를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휴전 협상을 중재했던 카타르와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은 휴전 합의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붙인 관세 전쟁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에선 최근 금을 사모으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재고가 없어서 사상 처음으로 골드바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금 거래소입니다. 아침부터 골드바를 살 수 있냐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옵니다. 김밥이라도 먹으려고 이제 누가 갖다 주면 그것도 저녁 때까지 손댈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금거래소입니다. 뭉칫돈을 들고 와 금을 사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재테크로 요새 금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올 연말까지는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재고가 없다는 걸 처음 봤어요. 금 재고가.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팔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뭐 최고가잖아요. 다시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계속 정리하는 거. 공급이 굉장히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을 갖고 오셔도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후에 이 거래소의 이달 금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2배 이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달 들어 11일까지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골드바는 243억 원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폭증하자 조폐공사는 사상 처음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골드바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금 시세는 조만간 온스당 3,000달러를 넘을 걸로 전망됩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우려가 고개를 들며 안전자산 수요가 커지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새 40% 넘게 뛴 국제 금값에 대해 더 오른다, 너무 올랐다 전망은 엇갈리지만 현재 국내외 금 시장이 과열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오는 3월 8일에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미은행이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SBA 융자 프로그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연방중소기업청 SBA와 YMCA와 함께 프로그램을 설명했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LA 한인회와 YMCA에 3만 달러의 성금도 전달했습니다. 매달 세 번째 목요일 부에나팍 시니어센터에서 법률 상담이 열립니다. 법률보조 소사이어티는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소셜 시큐리티와 하우징, 헬스케어 등을 무료로 상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다음 달 8일에 열립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명석 적 퀸즈 한인회장에 대한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서 단독 후보로 결정됐다며 총회는 3월 8일 오전 11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 바우처 접수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조지아주 장학재단은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인당 6,500달러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지아 프라미스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퍼드 인간중심 AI 연구소가 엔비디아의 최혜진 박사를 HAI 교수로 임명했습니다. 스탠포드대는 자연어 처리 분야의 선구자로 인공지능 윤리 분야의 석학이며 엔비디아에서 시니어 디렉터로 활동 중인 최혜진 박사를 HAI 교수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박사는 타임지 선정 2023년 AI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미국 곳곳이 폭설과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LA 지역은 내일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